이어서 계속 한번 가 봅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 문서 속에서는 또 다른 하이퍼링크가 있죠. 그걸 클릭해서 지금 앞단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연결하고 리퀘스트 보내고 문서 읽어다가 문서 가져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약간 좀 무슨 TV 보듯이 채널 돌리듯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작용은 작용인데 이게 단방향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는 주세요. 서버는 얘따 가져가라. 얘는 이제 그거 읽어보고 끝. 그 다음 서버 붙었든지 뭐 이 서버에 도로 한 번 더 붙든지 다른 문서 가져서 계속 읽고 이제 문서를 계속 읽을 수 있는 단방향 형태. 그러니까 무슨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서라는 게 또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이 문서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읽다 보니까 색깔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뻐야 돼. 뭐 어떤 거 볼드체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HTML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일로 와서 문서의 내용은 뭐 오케이. 근데 이제 UI가 후져서 요걸 좀 개선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게 HTML이라면 이 UI적 즉 HTML의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 예쁘게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근데 그 둘을 섞어 놓으니까 유지보수하기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떼. 그래서 HTML 문법 중에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따로 떼요. 렌더링에 개입하는 부분만. 그래서 걔가 따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CS예요. CSS예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그러니까 HTML은 버전 5까지 나왔고 CSS는 현재 3까지 나와 있어요. 2022년 현재. 그래서 이 둘이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HTML의 문서 내용 중에서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CSS를.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뭐 웹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뭐 글씨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버에 한번 연결하게 되면 문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또 달라고 한다? 예, CSS 파일도 달라고 하고요. 그것만 오느냐? 아니죠. 사진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해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니까 HTML을 처음에 읽어서 파싱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만 했어요. 그랬는데 렌더링을 할 때 그냥 문서만 갖고 했다가 그 다음에 CSS가 날라오면 그거 갖고 더 예쁘게 렌더링을 했다가 여기에서 사용된 어떤 HTML이나 CSS 사용된 사진이 있겠죠? 그 이미지도 가져다가 더 멋있게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HTML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문서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프론트 쪽에 CSS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개발을 해봤던 사람들이 CSS를 공부를 하면 멘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들은 머리에 좌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쓰면 그 좌표 체계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해요. 근데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CSS에서 기술하는 건 좌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어디다 뭘 써라가 아니고 문장을 중앙 정렬할래, 가운데 정렬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CSS 공부할 때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요건 나중에 언젠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버의 어떤 지금 리소스들이 이만큼 정리가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렇게 저장되어 있죠. 저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static.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웹 서비스 쪽에다가 데이터를 뭐 이제 가져오는 거는 좋은데 그럼 가져오기만 하냐? 아니죠. 이 문서들을 아예 갱신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을 바꿔야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뭐 뭔가 그 단방향이 아니라 이쪽에서 정보가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이 더 발전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로그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로그인 다 알죠? 그럼 이제 흔히 이제 아이디 같은 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패스워드 같은 걸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클릭하게 되면 이거는 사용자의 입력이죠. 어떤 액션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그때 리퀘스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주세요를 하지도 않았는데 서버 쪽으로 뭔가 리퀘스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그에 따르는 리스폰스도 오겠죠. 리스폰스도. 그러니까 똑같이 리퀘스트가 가는데 앞서 개처럼 HTTP에 리퀘스트가 날아가요. 근데 그때 메서드가 조금 다른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뭐냐면 이때는 포스트가 날아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이디 입력창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테스터라고 입력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포스트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 뭔가에 이 리소스 쓰던 그 위치 쓰던 그 자리에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블라블라 가다가 예를 들면은 아이디는 뭐 아이고 이게 아이디는 테스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르는 HTTP에 리스폰스가 있겠죠. 리스폰스가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테스터라고 하는 문자열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날라온 거죠. 그래서 이 테스터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 대한 처리인데 이 웹서버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역할하는 건 뭐냐면 얘는 송수신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정보 주고받는 담당인데 얘가 옛날에는 이거랑 어떤 보내준 정보를 처리하는 것까지 지가 다 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구성 요소가 웹에 추가돼요. 웹 서비스에 뭔가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담당이냐면 처리 담당.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뭔가 연산한다. 뭔가 연산하는 처리 주체가 생겨요. 얘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웹 서비스에 이제 이런 게 늘어난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될 놈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러면 이때 이 테스터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사용자 입력을 이 웹 서버가 수신을 하자마자 어떡하냐? 그대로 가져다가 얘한테 넘겨버려요. 얘한테. 그러니까 처리를 담당하는 컴퓨터한테, 요소한테 넘겨요. 그러면 뭐 설명 길게 하긴 좀 어렵고 그냥 비유적 표현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서 템플릿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모에 빵꾸가 빵 뚫려 있어. 그래서 네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즉 get만 생각해서 read만 할 때는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단방향 작용을 했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오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정보가 서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다? 양방향 상호작용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렇게 양방향 상호작용이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부터 뭔가 문맥이 나오기 시작해요. 맥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인이라는 것만 봐도 로그인 하기 전, 로그인 중인, 로그인 된. 왜냐면 왜 문맥이라고 하냐면 상태가 나오고 그 상태가 전이 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태가 변하는데 HTTP는 stateless야.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설계 기준상 이 상태 전이를 기록할 방법이 없네.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딘가에는 기억시켜 놔야 돼요. 혹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 했는데 어디까지 뭐 했더라? 그걸 어딘가에는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저 기억이라는 어떤 개념을, 즉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잔뜩 저장해 놔야 할 뭔 필요가 생겨버린 거죠. 선이 왜 이렇게 삐딱하냐? 예, 그런 필요가 생겨버렸다. 똑같대요. 삐딱하네. 그래서 등장하는 애가 뭐냐?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해야 할, 그러니까 상태 전이의 상황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라면, 그 필요를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냐면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처리 주체하고 여기 이제 자료를 담당해주는 DB하고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둘이 항상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항상 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연결의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연결 방식이 다 틀려. 뭐 자바 같으면 JDBC네, 뭐 JPA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연결을 전제로 얘를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할 때는 SQL이라고 하죠.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이 두 요소가 상호 연결이 되는데, 아까 테스터라고 클라이언트에서 정보가 날라왔죠. 그러면 이 DB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테스터라고 날라왔대. 그러니까 이제 SQL 문법상 검색할 때 select 문을 쓰죠. select 레코드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레코드 이제 컬럼 다 갖고 와. from 어떤 테이블이 있겠죠. 테이블이 있는데 뭐 사용자 테이블이겠지 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where절이죠. 조건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요게 이제 테스터인 놈을 찾는 거예요. 이런 놈을 찾아. 그래서 이런 놈을 검색을 해서 이런 놈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주체가. 얘가 이제 이렇게 DB한테 질의를 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있어? 테스터라고 하는 애 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found야. 데이터를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테스터라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서가 하나 새로 뿅 탄생을 할 텐데, 이 문서에는 뭐 테스터님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서가 날아가는데 앞에서와 달리, 여기서 앞에서라는 거는 요거, 얘는 정적인데, 이 문서는 갑자기 운영간에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는 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적으로 생성된 문서가 리스판스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HTML 문서가 하나 HTML이 날라왔는데 이 HTML은 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버튼 하나 클릭을 했더니 요렇게 오는 거죠. 화면이 바뀌었다. HTML의 내용이 바뀌죠. 뭘로? 자, 테스터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바뀐 거는 뭐 알겠다 이거지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요 HTML 문서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항상 found일까? 항상? 아니죠. not foun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테스터라고 하는 애를 뒤졌는데 그런 애 없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미리 이제 HTML 문서 딴 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뭐 이렇게. 에? 너님 회원가입 안 하셨네? 회원가입 하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테스터님 안녕하세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간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누구시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라는 게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웹 서비스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서 이런 제어라는 개념이 포함됐잖아요. 그리고 렌더링을 했는데 화면이 정적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뭐 물결도 좀 치면 좋겠고 마우스 대면 색깔 바뀌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개념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다가 움직임을 주자. 뭔가 연산할 수 있는 뭔가를 넣자. 즉 제어 체계를 집어넣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중에 뭘 갖다 꽂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브라우저에다가 새로운 기능 3번을 하나 넣게 돼요. 아, 연산하자. 즉 소프트웨어를 하나 때려 넣게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제 화면 문서 와서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처럼 연산하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연산해 줄 수 있는 엔진을 집어넣어요. 엔진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집어넣는데, 근데 문제는 웹 초창기 시절에 결국 이제 그걸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게 되는데, 그 스크립트 언어가 뭐냐면, 스크립트 언어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모카예요, 모카. 네, 커피 모카. 그랬다가 이놈이 나중에 뭐 블라블라 가다가 이름이 한번 바뀌어요. 라이브라고.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바뀌었다가 막판에 한번 또 바뀌어요. 근데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바꾼 이름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자바스크립트는 그 본질이 그 태생이 어디서 왔냐면 이 모카 라이브 이쪽에서 왔어요. 그 요즘은 엑마, 뭐 에크마 스크립트 뭐 그거에 따른 표준 얘기로 가는데 그건 찾아보시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얘는 어디서 실행되는가? 일단 얘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실행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하는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안까지 연결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실행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한다.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럼 어딨냐? 이 웹 시스템이 개발될 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도 날라와. 네,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를 이루는 3요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1번 구문 분석할 수 있는 파서. 그럼 얘가 이제 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놈이죠. 돔 트리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래픽 렌더링 엔진.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 연산 주체가 되는 스크립트 엔진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의 성능이나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또 뭐냐면은 기억이라는 걸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했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기억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됐을까? 얘가 기억이라는 건 두 통신 주체가 각각 하는 거지 쟤는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이걸로 구현이 돼요. 이걸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구현이 돼요. 이렇게 쿠키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 기술적으로 문법적으로 할 말 많아요. 일단 쿠키라고 하는 애가 생겨본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키가 있고
그에 따르는 밸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온갖 속성이 들어가는데 그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범위, 그 다음에 기간, 유통기간이 있어요.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각자 공부하도록 하시고, 어찌됐건 이렇게 기억이라는 기록의 개념이 양쪽에서 다르게 구현이 된다. 자, 여기 빈 박스가 있죠? 요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가겠습니다.